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과종합 편성 채널, 문과라서 죄송한 문종합니다 채널 관리하고 있는 두멘탈 두men입니다. 오늘 지저스 TV 을래 강변님 모시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많이 다루시면서 예. 유튜브가 급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또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됐고 어떻게 또 신천지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급성장했다고 말하면 좀 부끄럽고, 그래서 요즘 구독자님들이 좀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네. 갑자기 좀 늘었어요. 추석을 전후해서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뭐 구독자님들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유익한 방송을 제공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이 신천지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와도 연관이 있었고, 네. 또 성도님과도 연관이 있어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실시간 이제 설교를 이제 실시간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네. 그 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이 좀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유튜브로 해서 실시간 설교를 내보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그러는 김에 유튜브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 이제 방송 장비를 알아보시다가 예. 유튜브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됐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유튜브에서 신천지를 또 주제로 다루시게 되는 어떤 좀 구체적인 계기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뭐 구체적인 계기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 교회와 관련된 신천지로부터 피해 입었던 일도 있었고, 또 저하고 좀 친분이 있던 성도님이 네. 신천지에 또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네. 신천지에 이제 깊이 빠지면서 그때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제가 찾아가고 만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한번 빠지니까 그분이 상당히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었거든요. 예, 뭐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잘 들어주시는 그런 성격인 분이었는데 신천지에 가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공격적인 거죠.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질 않고, 네. 제가 갔을 때도 그래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한테는 항상 좀 겸손한 사람이었고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네. 막 도전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도 해주고 답변도 해줬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고, 이거는요, 저거는요, 막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네. 관계도 어그러지고, 또 그 사람도 저를 피하고, 저도 또 한 두서너 번 찾아가다가 서로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 자꾸 안 좋아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신천지를 내가 고발을 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그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 하는 거, 뭐, 물론 보셨겠지만, 네네. 그걸 보면서 많이 붕괴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붕괴가 일어났을까요? 이만희 교주의 이중적인 모습, 엄지손가락 들고 나갈 때, 예. 돌아서서 나갈 때, 그 모습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붕괴가 좀 일어나고, 네. 이걸 그냥 계속 방치해둘 일이 아니구나. 목사가 누군가는 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이나 또 아는 분들이 이제 신천지에 피해를 당하거나 신천지에 넘어가면서 예. 신천지를 또 고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유튜브에서 신천지를 다루셨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신천지를 이제 쭉 몇 개월 동안 다뤄오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일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천지를 처음 다루기 시작한 게 제가 5월 10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네. 5월 10일 날 그 첫 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렸는데 지금 뭐 한 5개월 된 거죠. 5개월 뭐 된 건데 에피소드는 뭐 그거죠. 계속 욕먹는 거.
악플이 나요. 악플 달려서 네. 욕먹고, 제가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네. 먹었던 욕보다 요 근래 5개월 동안 먹은 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로 뭐라고 욕을 하나요? 뭐 그런 욕이죠. 뭐 바벨론 목자, 아, 또 뭐 짐승, 또 신- 개돼지, 신천지에서 주로 이제 목사님들한테 예. 쓰는 말들. 그런 거고, 뭐 말장사, 아, 네. 돈 벌려고 너 이런 거 하니? 뭐 이런 것들이죠. 상당히 모욕적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일이 처음에는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네네. 댓글. 그래서 댓글들을 안 봤어요, 별로. 보지도 않고, 뭐, 답글도 안 달고. 그런데 이제 구독자가 계속 늘질 않고 하니까, 네. 제 그 후배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구독자가 한 3,000명 정도 돼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한 거지. 선배님, 댓글도 달아주시고, 답글도 달아주시고, 열심히 하셔야 그 구독자가 늘지. 구독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니, 그 뭐 돈도 안 드는데 왜 안 해준대냐? 그랬더니, 아, 그게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막 활동을 하셔야, 그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때부터 댓글도 달고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댓글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멘탈이 좀 약하면 그게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 닉네임도 이제 두부 멘탈. 두부 멘탈. 예. 두부 멘탈이 바꿔 말하면 두부처럼 부드러운 멘탈일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유연하고 해석은, 예. 부드러운.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지가 못해요. 직선적인 멘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비몽기고 아니면 아닌데 계속 그걸로 이제 마음이 쓰이니까 야 고민이 오더라고요. 이제 약간 이제 현타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 신천지뿐이 아니라 우리 같은 동료 목사들, 소위 선배님들까지도 네. 너 그런 짓 뭐하러 하냐? 지금 가뜩이나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욕을 먹는데 네, 네. 쓸데없이 뭐고 신천지 뭐고 거론해서 뭘 하냐? 너 목회하는 사람이 그런 건 기자들이나 하고 또 그 일반 유튜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밖에서 공격당하고 안에서 공격당할 네. 때 이게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 외로웠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사모가 좀 많이 용기를 주고 목사님은 귀한 일 하시니까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십시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든든한 우군이죠. 저한테는. 지금 뭐 결혼한 지 올해 지금 30주년이 이제 내년이 30주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쭉 동지였는데 네네. 신천지 사역을 하면서 더 동지가 됐어요. 어. 네, 더 지지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악플도 달리지만 이제 팬들도 생겨서 뭐 칭찬이나 선풀, 응원도 많이 이제 해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과분한 사랑도 많이 받았죠. 네. 5개월 하는 동안 뭐 건강식품도 보내주셨고 또 뭐 도덕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네네. 뭐 이런 것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한 3주 전부터 이제 후원을 시작했어요. 예, 예. 그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박향미 목사님하고 그 3차 청춘 반환 소송을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누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물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마음뿐이지 물질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 소송을 진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교피해인권연대라고 네. 단체 임의단체 허가를 내고 이제 공식적으로 좀 후원도 이렇게 받기 시작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 보내주신 후원금은 청춘반환 소송이라고 해서 신천지의 인생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 소송비에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미미합니다. 금액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네. 우선 들어온 돈을 뭐 한 140, 50 정도 들어왔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박향미 목사님한테 좀 일부 지원을 했고 네. 또 박향미 목사님이 CD를 또 보내주셔서 네. 그걸로 이제 후원하신 분들 2회 이상 후원하신 분들에겐 사은품을 또 보내드리고 네. 또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책도 같이 보내드리면서 이제 계속 후원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함을 좀 받게 되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돈 벌려고 뭐 이러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제 구독자 그러니까 아주 친분이 두터우셨던 분들도 네.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뭐
아주 썩 좋은 반응이 아니신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분명히 좋은 취지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신천지에서 네. 너무 혹독하게 당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네. 이 목사님도 뭐 어떤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천지에 피해를 그렇죠. 입었던 그렇죠. 사람들은 일단.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라보고 놀라는 것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다 보니까 모금 활동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지금 모금을 해야 뭐 좀 진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일단 돈이 좀 뭐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후원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점점 멀어질 수 있고 구독자들도 또 뭐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문제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당사자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두매님도 네. 이렇게 다 상처 입고 그 신천지 그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저런 사역을 하려면 힘든데 네.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우리 두매님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참 귀한 청년이니까 좀 후원 좀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연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을레강변도 마찬가지고요. 네. 문종합니다와 을레강변이 함께 다 신천지 사역에 열심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 형제님은 순하셔서 그런 말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아주 멋지고 핸섬하고 아닙니다. 근사한 청년이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시죠. 뭐 응원 댓글이라든가, 뭐 이제 직접 만드신 이제 빵을 한 박스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러셨군요. 뭐 이렇게 홍삼을 주신다든가, 뭐 배 모형을 주신다든가 이런 적도 있어서 뭐 참으로 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걸어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외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막 큰 스튜디오가 있고 네. 직원들이 있어서 그걸 다 돕고 서버해주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문종합니다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각자 이렇게 자료 수집하고 또 그걸 가지고 혼자 또 편집하시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딸이 좀 도와주긴 하지만 저도 꽤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다 우리 구독자님들 같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두매님은 네. 그날 그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 지금 네. 신천지에서 뭐 고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예, 예. 아직은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 신천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상황들이 닥쳐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번 일을 겪으며 앞으로 좋은 대처 방안 같은 건 있으신가요? 대처 방안이라기보다도 뭐 저는 이제 신천지 관련된 어떤 일을 꽤 오래 전부터 해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지금 되셨나요? 그 이상이죠. 횟수로 그러시구나. 따지면 그 이상인데 예. 저보다 먼저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소송을 많이 당한다든가 뭐 그런 분들의 어떤 격려, 조언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저도 이제 좀 참고를 하고 마음을 담대하면서 평온하게 가질 생각이고요. 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이제 좀 방어를 하고 또 사실상 물리적 접촉은 이제 최소한으로 안 하는 게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낫긴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신천지가 이제 좀 종교적인 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있는 단체고 이 단체에 빠진 사람들이 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열심히 내볼까 합니다. 예. 지금도 보니까 그 일방적으로 신천지인들 숫자로 치면은 네, 100대 1 정도 되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수요일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좀 준비를 좀 잘 하시고 멘탈이 약해서.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사역이 좀 큰 피해를 안 입고 네. 서로 또 알리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되 네. 그렇게 또 다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사람이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또 뭐 줄 서 있는데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는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네. 다친데도 불구하고 가서 줄을 또 쓰시려고 막 하시는데 네. 네. 그걸 막 잡아 끌고 가는 걸 보면서는 그렇죠. 저도 막 분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이제 가장 기분이 나빴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2번 넘어뜨림을 당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뛰는데 뒤에서 가방을 잡아가지고 끌어당기니까 그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때는 뭐 두세 명이 엉켜서 아니, 그때는 넘어지셨- 아니었고 아, 그때 이제 알았어요. 2번째 넘어졌어요. 그때 두 번째 넘어졌을 때. 첫 번째는 그렇게 가방을 당겨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서 뛰는데 뒤에서 또 잡아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예, 그게 다 네. 녹음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또 한꺼번에 저한테 달려들었던 거죠. 그때 그 2명이. 그래서 이제 셋이서 엉켜서 넘어지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뭐 이번 보면서 여러 사람이 많이 마음이 안 좋았고 음, 또 신천지의 그런 어떤 범죄성이 또 그런 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네네. 사이드에서 이렇게 반칙해서 들어오는 그 그렇죠.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분명히 누가 카메라를 찍고 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칙을 할 정도면 그리고 실제로 내부 교육에선 전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피해 입은 걸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보를 주십시오. 제보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을레강변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종합니다도 잘 편집을 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교육하는지 제보가 들어오면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신천지가 그렇게 반칙을 써가면서까지 줄을 서려고 하는 거에 집착을 했던 이유는 법원이 그래도 봐줄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이제 11일 밤에 뭐 여러 가지 또 반칙 상황이 있었음에도 17명이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13일 수요일 맞죠? 그날도 반칙 상황을 짜놓고 들어가도 그리고 먼저 선 사람 줄 밖으로 빼내도 17명 들어가면은 법원에서 그냥 그 사람들만 받고 끝났다 이렇게 말할 거를 알았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반칙을 마음 놓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글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어떤 유착이 있다든가 편의를 봐줬다면은 예. 이번 정부가 가장 추구하는 게 또 공정 아닙니까? 공정사회, 아, 공정경제. 유착이 있었다면 정말 나쁜 거고 그거는- 아니어도 방조를 한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방조하면서 넘어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쳤지 않습니까? 어머님 누워 계신데 그 찬바닥에 누워 계신데 네, 네. 그거 한참 방치되는 것을 봤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법원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을 했는데 네. 김미경 부장판사님도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음, 안 그러면은 또 정권 바뀌면 선착순 달리기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약간 쪼크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항의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12일에 진정서를 썼어요. 예. 이런 달리기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다치시는 영상도 같이 첨부를 했는데 그래서 바꿨다는 게 아침에 뛰라고 한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또 다칠까봐 예. 보완했다고 한 게 그거구나. 예. 밤 12시에 뛰니까 사람이 다치니까 아침에 뛰어라. 예.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조삼모사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맞아요. 예. 진짜 문자 그들의 조삼모사였는데, 하여튼 뭐 씁쓸합니다. 법원 측에도 좀 마음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들도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고, 네. 첫날 그 선착순을 시켰을 때, 네네네. 그 다음날 일제히 전화를 했는데, 저도 오전 내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항의를 하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오후에 이제 통화가 돼서 제가 물어본 거죠. 네. 이거 달리기를 언제까지 시킬 거냐? 음,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내일도 뭐 변경사항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변경사항 없고 달리기를 해야 된다. 선착순에 한해서 끊어서 17명. 네. 그 17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뛰어앉기 하느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이제 달리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 후문에 굉장히 밀집해 있었거든요. 또. 그거는 또 이제 나몰라라죠. 그건 나 몰라라고.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좀 법원에서도 잘못하고 있고 네. 관계자들도 지금 여러 가지 미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날 달리기가 됐고 네. 우리 저 두매님이 지금 다치신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날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아마 항의. 제가 실시간을 했으니까 그날도.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상당히 많이 실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할 때 오후쯤에 통화가 됐는데 온라인으로 바꿀 겁니다 하는 정보는 제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실시간으로 또 올렸어요. 온라인으로 바뀐답니다 해서 올렸었는데 온라인 방식도 이게 공정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숫자로 따졌을 때 너무 불리한 싸움이었죠. 예. 왜냐면 신천지 신도들은 거의 뭐 10,000명이 다 문자를 보낼 거고 저야 이제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10,000분의 17 아니야. 10,000명 중에 17명이니까 10,000분의 17인데 네. 신천지에선 동작 바른 청년들이 일제히 참여를 했을 것이고 우리 뭐 피해자 연대 측하고 또 뜻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참여를 했을 텐데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네, 네.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좀 방청권 주시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재판을 다 보고 네. 와서 생생하게 실시간 방송으로 나누든지 그걸 좀 방송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또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네, 저도 안 됐습니다. 대다수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비실명으로 올라왔는데 그 17명이 이제 가운데에 이제 땡 처리를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예. 박땡미가 있어서 예. 설마 박향미 목사님인가 아.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네, 아니었어요. 개인별로 문자 보내준다고 하니까. 예, 개별로 문자 보내준다고 했는데 박향미 목사님은 이제 법원에서 받은 문자가 없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단 말이죠. 오늘도 재판이 있었을 거고 오후 네. 2시에 뭐 전화 두매님이 또 오늘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여기는 제 목양실이에요. 그래서 둘이 지금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2시에도 있었고 또 수요일인가요? 네. 앞으로 또 두 번째 또 수요일 날 있을 것이고 재판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22일 날 하고 되는데 계속 진행되죠. 네. 다음 28일 날도 있고. 그런데 이 방청권 배분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근데 이제 신천지 피해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당시에 저희 그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건 그거였어요. 쿼터제. 일정 %는 이 피해자분들한테 좀 자리를 내달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뭐 공평하다는 전제하에 사실상 기울어지는 운동장 싸움을 한 거죠. 그 다수의 신천지 신도들의 물량 공세, 그 문자에 이제 그 피해자분들은 사실 확률적으로 뽑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뭐 법원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저도 지금- 뭐 계속 항의를 했는데 지금 문자 방식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제비뽑기가 공정한 방식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 뜻이라면 뽑히지 뭐 숫자에 무슨 상관이냐.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방금 두매님 말씀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고발인 측에 네. 일정 부분 쿼터를 주고 네. 또 그 피고인 이만희 측에 쿼터를 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줄 세우기를 나는 해라 그랬어요. 전화해서. 고소인 쪽 줄 세우고 네. 피고인 쪽 줄을 세워라. 그래서 고소인 측은 대표자가 한 명 나와서 네. 고소인 측이라는 걸 확인하고 피고인 측 피고인이 대표자가 나와서 피고인 측이라는 거 확인해서 서로 그렇게 정확하게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해라. 고소인 측 추첨, 피고인 측 추첨.
네. 그게 올바른 추천 방식 아니냐.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건의를 했어요. 네. 근데 뭐 법원에서는 그 모든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판사님이 안 돼요. 아, 김미경 부장 판사가 네. 하니까 자기들은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네. 자기들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군요. 입장 이해합니다. 건의를 해달라는 거지. 네. 제가 뭐 전화 받으신 분에게 뭐 화풀이를 한다거나 어떤 뭐 결정을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결정권자에게 건의를 하고 보고서를 올려달라라는 의미로 전화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시켰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각자 또 방식대로 건의를 했고, 이제 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억울하지 않을 방법으로 방청권 배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뭐 잘은 뭐 감은 안 잡히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좀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매님 옆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너무 피부도 시커멓고 아닙니다. 아주 못생긴 얼굴이 표가 확 나는데 저 얼굴 반을 가렸기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멋진 분하고 이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 제가 좀 구독자 그렇지 다 떨어지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네, 설마요. 어, 어차피 뭐 이제 문종합니다 채널은 비주얼로 승부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얼로 승부가 되죠, 충분히. 아닙니다. 저희 을레강변이야말로 뭐 비주얼로 승부하는 채널이 아니지만 또 제가 나름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문종합니다가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이 비교가 흑인과 백인이에요, 지금. 뭐 흑인이 못생기고 백인이 잘생겼다 이런 발언은 그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근데 제가 여름에 이런저런 행사를 또 목회하다 보니까 네네네. 많이 탄 부분도 있습니다. 아, 이해를 해주시고 을레강변 목사님 왜 저렇게 시커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건강함의 상징인 거죠. 그래요? 예. 키가 상당히 크세요.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180 가까이 되시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요. 저하고 지금 키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도 키가 네, 크시죠. 저도 뭐 예. 그런데 그 피지컬이 좋고 또 몸도 이렇게 튼튼하신데 네. 그 신천지 그날 달리기 뛰었던 젊은 친구들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 친구들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완전 육상 선수 수준이더라고요. 뛰는 거 보니까. 잘 뛰더라고요. 어느 분 이야기는 또 좀비들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네, 굉장히 잘 뛰던데. 그렇죠. 무서울 정도로 뛰었죠. 그러니까 우리 두매님도 뭐 달리기는 굉장히 다리도 기시고 해서 잘 뛰실 것 같은데. 사실 선두권에 뛰고 있었어요, 제가. 그죠? 예, 잡아당기지만 않았어도. 아, 예, 17등 안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두 번의 방해가 있었고 줄을 섰는데도 또 이제 잡아 빼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다친 건 저고 피해자는 전데 네. 예, 저를 고소했다고. 그러니까 네. 그거 참 신천지는 어떻게 보면은 내로남불이에요. 적반하장. 네. 아이고. 참. 아무튼 그 두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뛰시다 보니까 네. 또 피해자 어머님들을 찾아가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이 현장을 좀 생생하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신천지인들은 좀 어떤지 현장에서 보는 신천지인들. 마음을 단단히 갖고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야유를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예. 그리고 아까 받으셨다는 악플들이 있죠. 예. 그거를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네, 돈 받고 하냐, 얼마 받냐, 어머님들한테. 그 어머님들을 향해서 알바하는 아줌마들이라는 네. 이야기를 했다고 들어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야, 그거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감금한다, 찾아갔더니 문 안 열어준다, 이런 허위 주장들, 수면제 먹인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수원지방법원 앞에 신천지에서 그런 주장을 담은 플래카드를 걸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이 좀 초반에 나왔어야 하는데, 을레강변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을레강변은 그 성경에 있는 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그 강가, 그 아. 강변이 바로 을레강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을레강변이 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네. 근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강가, 그 강변,
그게 이제 을레강이에요. 을레강변.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거죠. 제 닉네임을. 아, 나도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도 좀 받고 싶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제 닉네임을 을레강변이라고 정했습니다. 좀 독특하죠? 네네. 대다수가 물어봐요. 대부분이 물어봐요. 을레강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그 이름을 따게 됐는지 뭐 그런 것도 네. 궁금해지. 그래서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제가 교회 이름을 을레강변교회라고 지을까 했었어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을레강변을 쓰신 유튜브에 을레강변을 개척한 거죠. 다시. 아 지금 이제 또 현재 문종합니다 구독자의 2배를 아,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느 순간에 늘더라고요. 네. 처음에 했을 때는 뭐 혼자 올렸는데 잘 안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문종합니다 채널을 봤어요. 네. 문종님 채널이 3,800명인가 3,700명 막 그 그쯤에 당시에, 제가 봤던 예. 것 같아요. 한 5개월 전에 그 정도 되셨었죠. 5월 달 정도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뭐 구독자가 한 6, 70명 됐을 때니까 그러고 이제 5개월 만에 좀 채널이 많이 예. 성장을 한 거죠. 역전이 아주 확 됐네요. 어, 구독자 수를 낮은다면. 문종합니다님이야 뭐 언제든 구독자가 이제 늘 그런 아주 매력 있는 콘텐츠를 하시잖아요. 아, 여러 가지로. 저는 제 콘텐츠는 사실 지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길어요 다. 네. 설교도 보통 1시간 가까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논평하는 것도 대부분 20분이 다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네. 네. 또 실시간은 2시간 꼭 채웁니다. 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 구독자님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 거죠. 같이 공감해 주시고 네. 듣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댓글 답글을 다는 것도 큰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글 달기 시작한 거는 아까 이야기한 후배 목사가 음. 그렇게 해야 구독자님들이 늘어납니다. 네. 네. 또 하나 팁을 줘. 그게 뭐냐면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요. 나는 발랄하게 그러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다. 인사 안 하시죠? 아, 하죠. 해요? 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 안 하잖아. 깍듯하게. 그걸 해야 구독자가 많이 그래요. 그걸 해야 구독자가 늘어.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 예. 후배가 조언을 해주더라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니까 또 순진하니까 예. 그렇게 또 바꿨어요. 음. 그랬더니 구독자분들이 아니 왜 또 목사님 갑자기 또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하냐. 예. 이렇게 또 묻고 질문하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예. 이제 유튜버마다 또 각자의 인사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 어떻게 정해야 될지 저는 몰라가지고 그냥 저는 평범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고 끝내거든요. 일단 뭐 우리 신천지사에 관한 유튜버 중에서는 종말론 사무소 윤재덕 전도사님, 네. 그다음에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기자님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독자들도 몇만 명 단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걸 보고 배우려고 했는데 정윤석 기자님 같은 경우는 네. 인사를 깍듯하게 하시고 네. 윤재덕 전도사는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하고 네. 끝날 때도 뭐 인사도 없어. 충실한 내용에 충실한 그런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인사를 꼭 해요. 항상 정해진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정직과 진실만을 말하는 을레강변 조경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게 내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고정 멘트군요. 예. 정직과 진실을 왜 넣냐면, 네. 신천지가 하도 거짓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죠,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컨텐츠에 이걸 꼭 확인하라는 얘기를 덧붙여요. 네. 뉴스를 통해 이걸 좀 확인하라.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참하게 하라고 했잖냐. 성경에도. 네. 당신들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신천지 지도부에서 하는 한쪽 말만 듣느냐. 양쪽을 다 듣고 정확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을 한번 해봐라. 무조건 욕만 하고 가지 말고. 네네. 뭐 술 취한 사람처럼 들어와서 그냥 욕만 써놓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전엔 청년들이 많이 그런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네. 지금 신천지에 청년들이 없대요. 어, 댓글 부대에. 어, 이게 내가 봐도 청년들이 댓글 다는 게 아니야. 뭔가 이제 이제 댓글에서 연대가 댓글이 느껴지는. 이게 연배수가 자꾸 예. 올라가는 거야. 이제 느껴져. 어, 우리 또래도 아니고 네. 60대 이상이 댓글 다는 것 같은 아, 예, 어법이라든가 뭐 네. 이 행간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동년배들 다. 네, 뭐, 네, 예. 네.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실제로도 저한테 제보해주는 국제부 쪽하고 또 지금 그 청년 본부 쪽에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네. 고위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음, 이것도 이러면 또 뭐 색출하려고 지금 뭐 애를 쓸 텐데 색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주시는데 이야기 들어봤더니 청년들이 잘 말도 안 듣고 네. 청년들이 많이 이탈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빨 빠지듯이. 그러니까 이게 딱 왁고가 맞을 때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신천지 집단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빨이 듬성듬성 빠지면 이게 이제 뭐가 안 돌아가는 거죠. 딱딱. 예, 기억 안 지금 나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아, 네. 그래서 그전에는 왜 그 정통부나 이쪽에서 스토킹을 엄청 시켰대잖아요. 네. 청년들이 스토킹할 청년들이 없답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지금 스토킹 당하시는 분들 뭐 너무 고통을 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없고 스토킹 간혹 가다 해도 연령대가 높아진 거지. 부녀부 쪽에서 나가고 네. 뭐 중요한 사람들은 스토킹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뭐 어르신들까지 지팡이 짚고 쫓아오는 분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니까 예, 확실히 연령층이 높아졌고 청년층은 지금 균열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신천지 집단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냐면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렇죠. 맨 꼭대기에 이만희가 있고 밑으로 청년부가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부녀부가 딱 이렇게 잡혀서 아주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신천지 집단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기반이 쉽게 흔들리는 게 청년층이 이제 와장창 되면 이게 아, 주저앉게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 무너지듯 뚝딱 그렇죠. 무너지겠네요. 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 기도회를 오늘 처음으로 한 거예요. 오늘 10시에, 내일도 이제 10시 할 건데, 네. 이게 이제 여기가 서버가 안 좋아서 그런가, 네. 자꾸 렉이 걸리고 끊기고 그래서, 아, 업로드는 안 했어요. 업로드는 안 했습니다. 실시간 기도회 한 거, 업로드는 안 했는데, 또 음악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작권에 다 걸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무료 음원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음원을 좀 몇 개를 이렇게 제가 했는데, 네. 이게 기도에 그렇게 막 기도를 좀 영적으로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음악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또 이제 아, 그래 그래요? 찾게 돼요. 좋은 거 찾아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냥 저기 유튜브에서 그냥 찾아 썼고 네. 그거에 상관없이 저작권법 위반만 안 되는 거면 그냥 찾아 써야 되겠다. 네. 그 대신에 뭐 광고를 붙인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을레강변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문조합니다는 어떤 채널인 것 같아요? 문종합니다는 일단 문과 종합 채널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잖아요. 문과 종합. 예. 근데 최근에 연예계 쪽도 다루고 네네. 또 뭐 어떤 이슈되는 문화적 이슈도 다루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신천지 쪽으로 많이 좀 지중을 하시고 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라리 전문 신천지 사역으로 나가셔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문종에 관련된 그 컨텐츠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구독자가 생각했을 때 네. 아 이게 뭐 그냥 클릭 따먹기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를 찍어도 네. 성실하게 찍고 네. 한 편을 만들어도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음. 저는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땐 밤새 써요. 글이 안 써져서 네네. 밤새 쓰다가 다시 다 지우고 또 새로 쓰고 그런 적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쓴 거를 가지고 이게 또 뭐 어떤 저작권에 안 걸리는지 또 뭐 무슨 고발을 당할 소지는 없는 건지 네. 그런 것까지 막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 밤을 샌 적도 많아요. 이제 주로 저는 검증된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려고 그래요. 예. 뉴스나 누군가가 다룬 문제, 다뤄서 검증된 걸 가지고 확실하게 짜임새 있게 스토리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데
문종님은 보면 그때그때 유행하는 걸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 뭐 경우. 그렇지는 않지만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유행이 늦게 이제 뒷북을 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이근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영상도 네. 참 재밌게 잘 봤는데. 아, 이제 뭐 제가 이제 재밌어서 이제 만든 것도 있고 제가 좋아서 만든 것도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이근 대위의 어떤 그 채무 문제 관련해서 예. 이 녹취록 문제가 또 터지고 이근 대위님의 그 해명에 약간 좀 궁금함이 생겨서 그런 의문점을 표했는데 이제 팬덤이 워낙 강하게 형성돼 있던 당시라서 악플이 좀 많이 달렸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댓글을 일단 막아놨었고 뭐 그랬던 적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피해자 우리 신천지 피해자 사례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도 네, 문종님이 이렇게 잘 어떤 포맷을 좀 가지고 네. 그렇게 질문을 해야 이게 이제 좀 중구난방이 된 느낌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다 잘하시는데 제가 중구난방이. 아니 잘하시는데 네. 아니 문종합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터뷰하시는 어머님들이 음. 겹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아,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만들면 더 좋은 유익한 채널이 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 어머님들 네. 피해자들이 내는 목소리. 그 어머님들 그 인터뷰 때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11일 밤 자정에 그렇게 신천지 신도들과 같이 뛰고 엎어지고 그랬던 상황에서 밤을 꼬박 새고 저랑 만나서 같이 이제 또 진정서 쓰느라고 또 하루를 보내고 예. 저녁에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좀 피곤하신 상태여가지고 예.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약간 좀 이제 텐션이 떨어진 상태로 인터뷰를 하셨었고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에너지 넘치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날은 좀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포탈 채널하고 또 겹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어떤? 이제 네. 거기서도 그 인터뷰를 따서 네. 그쪽에서도 올리고 문종님도 이제 올리고 있고. 아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정윤석 기자님한테 영상을 받아서 네, 허가 그러시구나. 받고 허가 네, 받고 올리는 네. 거구나. 아.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이제 겹치니까 네. 일단은 기독교 포털 채널 쪽에서 다 보고 그 다음에 문종님 걸 또 보니까 네. 이제 어떤 조회수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제보를 받았어요. 옥중 목자의 노래라는 그 이만희 씨가 네. 이만희 씨를 생각하면 신천지인들이 대예배 때 부른 거야. 수장절 예배 때. 네. 네. 그때 이제 요한집회장 그 채땡이가 네. 설교한 날인데 그거를 뭐 굉장히 막 울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온라인 예배니까 네. 정확하게 현장 반응은 볼 수 없었겠지만 네. 대다수의 신천지인들이 그 옥중 목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불렀다 이런 내용인데 그 가사 혹시 제 콘텐츠 보셨나요? 그 가사라는 네. 게 안 봤죠? 아 가사가 이제 떠다니는 아니, 거예요. 가사가 네. 그게 사실 이거 뭐 신파조도 아니고 뭐 북한 뭐 무슨 그런 북한 노래 같기도 하고 예. 트로트 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를 이제 밤새 썼어. 제보 받았으니까 네. 아 이거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고 쓰고 이제 한 4시 정도에 이제 잠깐 잠을 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 일찍 이제 찍으려고 딱 봤더니 윤재덕 전도사님이 벌써 찍어서 아, 딱 분석이 올려져 있다. 있는 거야. 네. 9시인가 10시에 그 이제 네네네. 최초 공개 된다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음. 아, 그걸 보니까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네. 들더라고요. 이게 겹치잖아 이제 컨텐츠가.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신천지 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또 네. 선구자적인 사람이 먼저 올리고 나면 네. 뭐 이렇게 김 빠진 맥주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많아졌는데 그냥 찍자. 네. 근데 또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알려야 되겠다 이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분은 느껴지더라 이거지. 김 빠지는 기분. 이제 그렇게 안 느끼셔도 되는 게 예. 윤재덕 소장님 영상을 못 본 사람들이 또 이제 을레강변에서 보고 새롭게 아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같은 내용 그러니까 옥중목자의 노래라는 하나의 소스가 있는데 예. 보는 사람마다 또 이제 새로운 해석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윤재덕 전도사님 영상 같은 경우는 세련돼 있고 네.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청년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신천지 청년들도 많이 보고 또 신천지 탈퇴한 청년들도 많이 보고 네, 이제 윤재덕 전도사님 영상이 그 청년층이라면 제 영상은 좀 우리 나이 또래 40대 그 채널 이렇게 우리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채널 그 네. 연령대를부터 그 5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제 구독자층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55세 이상이 또 꽤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40세 이하가 좀 되고, 음, 뭐 20대들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게 좀 아쉬운 건데, 네. 그래서 청년들 이야기를 잘 안 다뤘어요. 음, 뭐 워낙 잘하시는 분이 잘 다루니까 안 다뤘는데,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쓴 청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자매 한 분은 또 자신이 겪었던 거를 간증문식으로 해서 긴 그 자매 이야기는 제가 올렸는데 유튜브에 그 자매 이야기도 올렸고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목사님 왜 청년 이야기는 전혀 안 다루냐 뭐 이렇게 한 내용도 있었는데 청년들도 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콘텐츠를 좀 청년층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각도 떨어지고 뭐 센스라든가 또 영상을 이렇게 세련되게 편집하고 만드는 거에서는 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약하죠. 두매님이야 뭐 한참 청년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편집 센스라는 게 좀 부족해서. 아까도 와서 뭐 제 컴퓨터 다 만져주시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도움이 좀 됐고 서로에게 좀 앞으로 유익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그 두매님 우리 을레강변 구독자님들은 여기 문종합니다 좀 구독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이 방송을 하고 나면 구독자가 한 5천 명 되게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돈 드나요? 구독하면? 아이고 구독 버튼 하나 누르는데 뭐 공짜 돈이 아닙니까? 있습니까? 공짜죠?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구독의 인생이에요. 그 신천지 탈출 커플이라고 했어요. 네.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에 자주 신이 뜨더라고요. 탈이 이 두 커플이 만드는 영상인데 젊은 친구들이 참 열심히 하거든요. 네. 네. 구독자가 안 늘어. 음. 고민이 좀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요. 빨리 좀 구독자가 늘어야 되는데 네. 구독에도 인색한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구독은 하고 싶은데 그게 구독을 하려면 그 아이디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 구독이 되지 않나요? 그쵸. 네. 구글 좋아요나 아이디가- 구독을 누르려면 구글 아이디가 있어요. 구글 아이디로 지금 뭐 로그인해서 들어와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좀 신중하게 구독을 하는 것 같고 네. 제 구독자들이나 제 방에 오는 이 시청자들께서는 그 개설이 안 돼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댓글도 못 달고 네. 좋아요도 못 누르고 음, 그냥 영상만 보고 나가는 거야. 그렇군요. 을레강변 뭐 구글 검색해서 보고. 알고리즘 따라서 들어왔다든가 그러니까 영상을 올려도 어떤 영상은 많이 보고 어떤 영상은 또 안 보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구글 잠깐 네. 가입을 좀 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기 내밀고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고 나면 두매님 구독자 많이 늘으면 뭐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도와드려야죠. 두매님 팬들도 좀 저한테 좀 구독을 좀 해주시고 예, 하세요. 물론 이제 두매님 팬들은 젊으신 분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을레강변도 좀 해달라고 네. 좀 부탁 좀 하시고. 저는 이제 시청자층이 이제 10대, 20대, 30대가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분포도가 어. 그렇게 돼 있는데 예. 또 을레강변, 또 지어스 TV 을레강변 또 구독하셔서 또 신천지에 대한 다양한 네.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지금 뭐 거의 우리 1시간 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두 분 하시는 거 참 좋더라고요. 그 우성균 우승균 집사님. 집사님하고 예. 또 정윤석 기자님. 기자님하고도 했고 또 젊은 청년 호주에 있는 그 청년하고도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뭐 주제가 신천지는 아니었지만요. 뭐 그때는. 기회가 되면 또 저를 또 그렇게 초청해 주시면 네네. 같이 둘이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종합니다로 초청당하는 것보다 양쪽에 같이 올릴 수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네네. 빨리 이제 조만간에 좀 그 네. 이 환경이 구축이 환경이 돼가지고. 좀 구축이 돼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다음 주부터라도 좀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승윤 집사님하고 일주일에 2번 하세요? 한 번 정도 합니다. 한 번 정도? 예. 주일날 한 번 정도? 네네. 그럼 제가 보통 월화를 지금 실시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월화. 오늘도 지금 실시간을 해야 되는데 네. 두매님 오셨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그냥 이제 업로드해서 올리고 네. 오늘 실시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올리고 목요일 날 정도의 기회가 되면 네. 같이 뭐 한다든가 네. 힘드시죠? 그게 또 아니요,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요즘 이제 줌이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화상 예. 회의 프로그램인데, 예. 이게 40분이 넘어가면 이제 좀 유료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또 유료가 예. 되구나.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은 고민입니다. 그러면 뭐 끊어서 해야지 뭐. 아. 30분씩 끊어서 네. 1부, 2부, 3부 이렇게 올리면 안 되나? 30분 하고 딱 끊고 다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근데 이제 2명만 들어가 있는 화상 회의는 또 무제한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해봐야죠. 일단은 지금 목사님 컴퓨터에 예. 이제 좀 원활한 그러니까 빨리 좀 돼야 뭐 예, 같이 할 수. 줌이나 뭐 OBS 환경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자주 실시간 하다 보면 주제가 고갈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재판날에 맞춰서 실시간을 맞기 때문에 오늘도 실시간을 재판날에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판에 대한 정보가 좀 제게 들어온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시간에서 나누고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매님이 왔으니까 오늘 재판 어떻게 보세요? 재판도 뭐 신천지 판이겠죠 또? 그렇죠. 방청석에는 일단 신도들이 대부분 앉아 있을 거고요. 그런 뭐 증인이나 뭐 피고나 뭐 판사분이나 변호사분이나 검사분들의 말에 이제 이 방청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재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고 싶어서 뭐 탄식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환호를 조그맣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한 사실은 판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네. 영향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대구인가 부산 야구본가에서 네. 그 지파장이 막 설교를 했잖아요. 우한에는 우리 신도들은 네. 코로나에 한 명도 뭐 안 걸렸다. 하나님 은혜다 뭐 할 때 그때 신천지 그 반응 봤죠. 오 하는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션들이 계속 재판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어떤 이만희의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경우에는 네. 증인 쓰는 사람도 압박감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정이 좀 휘둘림이 없이 공정하게 재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방청석에서 그런 반응들이 좀 지나치다 싶으면은 제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또 심하게 하면 퇴장도 시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뭐 부장판사 정도 됐으면은 네.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크게 휘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공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이제 저는 뭐 젠더를 가지고 문제 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네. 여자 판사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주 판사가 지금 여성 판사지 않습니까? 지금 김미경 부장판사가. 네. 장단점은 네. 여성 특유의 그 감성적인 부분. 또 하나는 여성들은 이렇게 좀 뭐랄까 쉽게 비위에 휩싸이지는 잘 않지 않습니까? 비리에 연루되는 그런 일들이 좀 그래도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을 뭐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감성적인 부분 이만희가 특히 그런 부분을 자극하려고 자꾸
자기 행세를 그 행색을 그렇게 해갖고 나온다든가 와서 계속 콜록거린다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면서 콜록콜록 해가면서 아파 죽겠다. 또 뭐 너무 힘들다. 그 의자가 없어서 뭐 아주 죽겠다. 이런 식의 어떤 막 자꾸 어필을 한단 말이죠. 네. 이 여성에게는 이 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철저히 좀 배제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흔이 된 노인이 그렇게 했을 때 모성이 전혀 자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아버지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딸들에게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남녀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이제 김미경 판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 좀 이미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그런 거는 다 이제 티가 날 거예요. 분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석 문제 아직도 이게 확실하게 결론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석 문제. 보석이야 뭐 기각이 되겠죠. 지금 재판은 일단 다시 연기가 됐어요. 구속 기간은 다시 연기가 됐어요. 네. 그 10월 7일부로 연기가 되는 걸로 네. 2달 연기되는 걸로. 이게 원래 구속 시한이 2달이에요. 네. 2달이 지나면은 풀어주든지 아니면 연장 신청을 해서 또 2개월을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2번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만희는 1차 연장을 한 거고 네. 2개월이 지금 연장된 거고 또 재판이 안 끝났다 싶으면 2개월을 또 연장해서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6개월 안에 재판에 대한 결정을 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늦어도 내년 2021년 2월 달 정도 되면 이만희 씨의 그 1심 재판에 형량이 나온다고 봐야죠. 그러고 나면 그 형량 결과에 따라 항소를 하겠죠. 전 100% 항소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항소를 하겠죠. 항소를 할 거고. 근데 보석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제 한번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차후에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이렇게 보석이 기각이 된 건 아니고 아니,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 이제 적부심, 기각이 됐고 보석은 아직 그걸 계속 지금 결정을 안 내리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이만희 교주한테 어떤 네. 건강상의 큰 치명상이 생긴다든가 하면 병원으로 호송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네. 그래서 참 그게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구속 적부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고 이제 보석 신청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뭐 기각이 되거나 하겠지만 뭐 들어놓는다든가 이러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그 전광훈 목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인 이야기는 뭐 우리가 하지 맙시다만 전광훈 목사 사례에서 한번 보석을 해줬었단 말이죠. 예. 이제 문제가 돼서 다시 지금 재구속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이만희 씨에게 좋게 작동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예. 먼저 구속 적부심 네. 그게 이제 보석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좋게 작용을 안 할 것이고 여기서 카트가 됐지 않습니까? 네. 카트 시킨 분도 역시 판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명철 판사님인가 그랬어요. 그분이 카트를 시켰기 때문에 명철하시네. 이 이미경 부장판사가 이분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보석을 허가해 줄 수는 없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전광훈 목사가 보석됐다 풀려났다 지금 문제가 일으켜서 다시 네. 재구속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만희 씨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까. 네, 그렇죠. 나가는 순간 뭐 증거인멸은 불 보듯이 네. 뭐 일어날 일이고 도주의 염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구속이 상당히 구속될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분이 뭐 살아봐야 그렇게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뭐 중국으로 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 깊숙한 어떤 곳에 숨어서 남은 생을 살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도소를 지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네, 고통스러운지. 이번 여름을 교도소에서 났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게 되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튜브를 보려나 모르겠어요. 김미경 부장판사님이 좀 보면 좋겠는데 네. 아마 그래서 풀어주긴 쉽지 않을 것이다. 보석으로 풀어주기는. 예.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두매님 생각은 좀 어떠시죠? 저도 이제 보석 허가는 안 날 것 같아요. 예.
뭐 정광훈 목사 사례도 있고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아프다 그러면서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연예인급의 행보를 보이고 또 나중에는 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또 어마어마한 일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런 전례도 있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JMS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정명석 교주의 그 담당 검사가 JMS 신도여가지고 이제 풀어줘서 이제 중국으로 예, 정명석이 넘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보석은 안 된다. 이만희 교주의 보석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발찌를, 전자발찌를 차고서라도 네. 보석을 좀 내보내 달라. 아니면 한정된 공간 내서 머무는 조건으로 내보내 달라. 뭐 이런 어떤 단서 조항을 추가 사항을 좀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안 됐으면 좋겠네요. 안 돼야 되는 거죠. 뭐 맞아요. 무조건 안 돼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보석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만희 씨가 뭐 보석으로 나왔으면은 9월 18일 날 북한 가서 김정은이하고 평화조약을 맺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엔 또 10만 수료식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이렇게 한다고. 10만 수료식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가 또 통치원년 뭐 그 완성의 해 아닙니까? 일곱 나팔 완성해 뭐 이래갖고 매년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지금 한 뭐 매년 업데이트 되던데. 7, 8년 동안 계속 같은 내용이 좀 예.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신천지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음. 올해는 뭔가 확실하게 완성된다. 네. 올해는 총 회장님이 확실하게 완성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통치원년뿐만이 아니라 신무리 창조 완성해였지 않습니까? 신무리가 이제 천하 각국에서 네. 은근 부활을 싸들고 몰려와서 신천지인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이제 모시고 제사장으로 받들고 이런 일들을 꿈꿨을 거란 말이에요. 올 초만 해도 그렇죠. 막 그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으쌰으쌰 할 땐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말로는 나가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허황된 꿈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신천지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다 보면서 결국에 이제 이만희 교주가 무죄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몇 년째 계속 그 무슨 뭐 하는 해다, 뭐 완성의 해다 이런 게 계속 매년마다 안 바뀌거나 혹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고문이에요. 희망을 주면서 고문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 그러니까 내년 실제로, 표는 네, 뭘까 그럼? 2021년 표는? 표가 옥중목자의 계속되는 노래 뭐 이런 거 표어가 생기기 전에 신천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신천지가 없어지기는 뭐 쉽지 않겠지만 네, 이만희 교주가 그때 살아 있기나 할까 싶은. 네, 2021년도에 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본다기보다도 신천지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발붙이고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 내부 교육으로는 막 몰려오고 있다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대요. 정신승리죠. 네. 그러니까 정신승리.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아놓고 으쌰으쌰 하면서 뭐 음모론 꾸미고 뭐 이렇게 이만희 총회장님은 뭐 이렇게 죄가 없는데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 되고 싶어서 잡아가둔 거다 뭐 이런. 여왕이라고 뭐 저기 네, 저 뭐 베드로 지파 네. 이땡호 그 강사가 음모론 꾸미는데 자기들 이제 그냥 뭐 뇌를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모르겠는데 입에서 드는 대로 막 음모론 얘기하는데 그거를 걔네들끼리는 사실로 믿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깥의 정보는 또 다 차단해놓고 선악과 신천지는 뭐 북한 사회다. 예, 북한하고 똑같은 사회고 북한하고 비슷한 시스템이다. 탈북하신 분들이 놀랬잖아요. 신천지 보고 뭐 북한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탈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저기 토크쇼 같은 걸 하더라고. 네. 뭐 쭉 앉아갖고 뭐 토크쇼를 하던데 뭐 TV에서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신천지 탈퇴자들을 모아서 뭐 우리도 쭉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토크쇼를 좀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재정주 교육가 되면 신천지에서의 경험담 뭐 이래갖고 스튜디오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뭐 했든 네. 만나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저도 사실 대화가 많이 고팠고 음, 뭐 두매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해가면서
그렇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고, 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고, 또 작업하는 것 자체가 혼자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너무 좋았는데, 저도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쇠고기를 좀 맛있는 걸 또 드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오프라인이나 혹은 뭐 온라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비슷한 활동을 하는 유튜버분들이 이제 콜라보도 하고 교류도 네. 하고 예,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뭐 너무 반갑고, 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문정합니다. 지저스리 연례강변 구독,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